혹시 여러분은 습관처럼 굳어진 수만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지어 수명을 통째로 10년이나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러한 손상이 가속화되며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매일 밤소리 없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최악의 수만 자세 6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세, 매일 밤 반복하는 그 자세가 몸에는 가장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히 나쁜 자세만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명을 늘려주는 올바른 자세와 루틴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법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실질적인 팁과 습관 교정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쁜 자세를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려면 제가 알려드릴 실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최성훈 박사입니다.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수면 자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목격한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엎드려 자기입니다. 이 자세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엎드려 자는 것이 유난히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심리적 안정감. 가슴이 침대에 닿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포근함, 안심,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릴 적 안겨 눕는 것과 비슷한 원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2. 이장 완화.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찼을 때 엎드리면 배가 눌리면서 순간적으로 속이 편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이 자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호흡의 착각. 엎드려 있으면 가슴과 어깨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숨쉬기가 쉬워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자세 변화로 오는 착각일 뿐, 뇌는 그 순간의 감각을 편안함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4. 순수한 습관. 젊을 때부터 엎드려 잤던 분들은 내가 그 자세를 편안함의 기본값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자세로 눕는 순간 몸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고 뒤척이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엎드려 자는 것이 편한 이유는 심리적 위안, 일시적인 이장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 때문입니다. 결코 몸에 좋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여러분의 뇌와 심장, 폐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과 척추가 타격을 받을까요? 그렇다면 이 자세가 여러분의 정렬에 그렇게 가혹할까요? 목에 가해지는 부담, 숨을 쉬기 위해 얼굴을 한쪽으로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이 자세는 목을 8시간 동안 심하게 비틀고 회전시켜 경추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쌓아 아침에 목이 뻣뻣하거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척추 정렬 붕괴. 엎드리면 몸의 중심이 아래로 처지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꺾입니다. 이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무너뜨려 허리 디스크와 주변 근육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만성묘통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호흡 제한. 가슴과 배가 매트리스에 눌리면서 깊고 완전한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68세 여성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두통과 목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습관적으로 엎드려 자는 분이었죠. 단지 자세를 교정했을 뿐인데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도를 열어 코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목과 척추 건강을 고려한다면 다른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엎드려야만 편안함을 느낀다면 영상 후반부에서 베개 배치를 활용하라 점진적으로 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 과도하게 왼쪽으로 눕는 자세. 두 번째 큰 실수는 왼쪽으로 너무 오래 눕는 것입니다. 이 자세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하는 상반된 조언들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는 것이 이산양류나 속쓰림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는 주전자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이산의 액체 수위보다 식도 입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산이 쉽게 락류하는 것을 막아 속쓰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산이 입구 쪽으로 쏠려 락류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심장 쪽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분들, 특히 심부전이나 기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이 압박되는 느낌, 답답함 또는 숨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왼쪽 수면 자세가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속쓰림이나 양류가 잦다면 왼쪽으로 눕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고 왼쪽으로 누웠을 때 불편하다면 오른쪽으로 눕거나 상체를 살짝 높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너무 웅크리거나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불편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기. 이 습관도 의외로 흔합니다. 문제는 팔을 올리면 어깨 관절이 눌리고 신경이 압박되어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편하게 느껴질까요? 낮 동안의 나쁜 자세, 굽은 어깨, 숙인 목 때문에 가슴 앞쪽 근육이 짧아집니다. 잠들 때 팔을 위로 올리면 순간적으로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는 듯한 느낌이 들고 뇌는 그 잠깐의 해방감을 편안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밤새 그 자세를 유지하면 겨드랑이와 팔 위쪽 주변의 신경이 짓눌리게 됩니다. 고치는 방법, 의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주세요. 앉고 자는 베개, 바디 필로우나 길고 단단한 일반 베개를 준비하세요. 이것을 가슴에 안고 자면 팔꿈치가 몸통 앞에 고정되어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넓은 베개, 베개의 너비를 넓혀서 목뿐만 아니라 어깨의 바깥쪽까지 살짝 받쳐주세요.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것을 방지하러 팔이 위로 도망갈 이유를 줄여줍니다. 3분 루틴, 잠들기 전 3분만 근육을 풀어주세요. 문틀을 잡고 가슴 스트레칭을 부드럽게 하고 어깨를 뒤로 크게 돌려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벽에 등을 대고 팔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벽천사 자세. 4. 다리를 꼬고 자기. 특히 여성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보이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꼬고 잘까요? 어떤 분들은 엉덩이와 허리가 허전해서 안정감을 찾으려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고 어떤 분들은 평소 앉는 습관이 잠자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잠깐의 안정감은 위험합니다. 다리를 꼬고 자면 골반과 허리가 한쪽으로 비틀려 정렬이 무너집니다. 밤새 이 자세가 지속되면 아침에 허리 통증과 골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리가 꼬이면 혈액순환이 크게 방해되어 피가 몰리고 하지 정맥류나 부종이 악화됩니다. 쉽게 말해 뼈는 비뚤어지고 혈액은 막히는 것입니다. 발목만 꼬는 건 괜찮을까요? 척추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골반이 틀어질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 방해는 여전히 남아 아침에 발이 저리거나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거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치는 방법. 무릎 사이 베개. 옆으로 잘 때 무릎 사이에 작고 단단한 베개를 끼우세요. 골반이 안정되고 다리를 꼬려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차단됩니다. 뒤로 누울 때도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면 좋습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 자기 전 2분 정도 무릎 당기기나 골반 좌우 흔들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면 굳이 다리를 꼬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부적절한 베개 높이. 베개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건강을 해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인 상태가 되어 기도가 압박되므로 코골이나 숨은 무호흡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의 압력이 커지고 근육이 뻣뻣해져 아침에 뒤통수 두통, 어깨 통증, 턱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됩니다. 목 뒤쪽 근육이 밤새 늘어나 아침에 뻣뻣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체가 낮아져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생기기 쉽고 이산 역류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과 기도가 편안한 중립 지점을 찾는 것이 숙면의 핵심입니다. 이상적인 베개 찾기. 바로 누워 잘 때 6에서 8cm 높이에서 시작합니다. 턱이 가슴 쪽으로 과도하게 숙여지거나 이로 들리지 않고 코끝이 바닥과 수평인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누워 잘 때 어깨 두께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므로 조금 더 높은 베개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귀와 어깨가 수직선을 이루고 머리가 침대와 평행을 이루는 높이여야 합니다. 숫자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체형과 매트리스의 탄성에 따라 베개의 높이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6.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잠들기.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새벽까지 잠이 이어지는 가장 흔한 나쁜 습관입니다. 문제점. 앉은 채로 자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이 자세는 기도를 압박하여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고 목과 허리 신경을 계속 짓누릅니다. 결국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아침에 피곤하고 목, 허리가 뻐근한 채로 깨어나게 됩니다. 소파에 누워 자는 건 어떨까요?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파는 침대처럼 펑펑하지 않고 등받이와 좌석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장시간 누워 있으면 척추가 비뚤어집니다. 안락의자는 괜찮을까요? 발을 올리고 머리를 고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의자 자체가 완전히 수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는 계속 C자 모양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장시간 자면 허리나 목 통증이 남고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소파와 안락의자는 짧은 휴식이나 낮잠을 위한 공간입니다. 질 좋은 밤잠은 반드시 침대에서 척추와 목이 중립적으로 편안하게 받쳐진 상태에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처방.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통증 관리와 에너지 수준에 즉각적이고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세. 바로 눕기.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목과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은 자세입니다. 앞으로 눕기, 차선책입니다. 심장 문제나 역류 상황을 고려하여 편한 쪽을 선택하세요. 도구 활용.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어 척추와 골반을 정렬합니다. 6에서 8cm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맞는 베개 높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자세를 찾으려다 잠을 설치는 것보다 충분히 좋은 자세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 고치기, 베개 활용 전략. 의지만으로는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몸이 따라옵니다. 오늘 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베개 활용법입니다. 무릎 베개. 바로 눕거나 옆으로 잘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웁니다. 이는 엉덩이를 고정하고 엎드리려는 움직임을 어렵게 만듭니다. 등 뒤 받침. 앞으로 누웠을 때 등 뒤에 앓은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 끼워둡니다. 이는 여러분이 엎드려 굴러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합니다. 앉는 베개. 길쭉한 바디 필로우를 가슴부터 무릎까지 안고 주무세요. 배가 바닥에 닿기 어려워져 엎드림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점진적인 감소를 목표로 하세요. 이 베개 활용법을 꾸준히 시도하면 엎드림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5분 취침 전 루틴.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몸을 빠르게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5분 루틴입니다. 심호흡. 1분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느리고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몸에 휴식 신호를 보냅니다. 목, 어깨 스트레칭. 1분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목과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혈류를 개선하고 긴장을 이완시켜 잠들 준비를 합니다. 온찜질. 2분 복부나 허리에 따뜻한 팩을 올려둡니다. 체온이 안정되고 내장 쪽 혈류가 늘어나 깊은 잠에 들기 쉬운 상태로 몸을 준비시킵니다. 감사 명상. 1분 오늘 있었던 작고 긍정적인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내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이 루틴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수면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앗아갈 수도,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생기는 진짜 위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